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국채 금리가 3%대에 안착한 가운데에서도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25% 상승한 24,083.83회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도 0.18% 오른 2,639.40을 기록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만 0.05% 하락한 7,003.74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경제 부양 정책이 오히려 경제 과열을 초래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크레셋 웰스 어드바이저스의 잭 에블린 최고 투자 책임자는 곧 경제가 과열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주가는 현재 수준에서 10에서 15%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지난 10년 동안 금리가 인위적으로 너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위험 투자를 부추겼다면서 금리가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오면 증시에는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매뉴라이프 자산운용의 나탄 토프트 수석 자산운용 담당자는 금리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3%대로 올랐다는 것을 시장이 결국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면서 금리 상승은 경제 상황이 좋기 때문이고 이는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회원국과 비회원국들의 감산 합의 연장 가능성이 나오면서 유가의 상승 압력을 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0.5% 상승한 68달러 5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 선물거래소의 6월물 브렌트유도 비슷한 시각 배럴당 0.07% 오른 73달러 91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정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가 6거래일 만에 상승 반전한 가운데 주요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미국의 국채 금리와 또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3%를 돌파하면서 보였던 그 시장의 불안감이 오늘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실적 개선 소식의 항공기 생산업체죠. 보잉의 주가가 4% 이상 오른 것이 투자 심리를 다소 개선시켰다는 분석인데요. 업종별로 보면 기술주와 부동산 업종이 좀 밀린 반면 또 에너지주와 통신주는 각각 0.8% 정도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앞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 분석 잠시 뒤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 4월 26일 목요일이고요. 출첵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히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고요.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1분기 실적 시즌 발표가 정점에 이른 가운데 대체로 시장의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간 뉴욕 증시는 좀 지지부진했었고요.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는 6거래일 만에 겨우 오늘 반등하는 맞습니다.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미국의
국채 금리가 3%를 돌파한 게 시장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일인지 그 의미 좀 짚어주십시오. 일단 우리가 상당히 좀 시장을 보기 힘든데요.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까지도 결국 상승과 하락에 따라서 시장이 좀 변동성이 있다 보겠는데요. 자, 무엇보다 뭐 미국의 10년 그러니까 재무성 그 10년 T빌입니다. 그 재무성의 어떤 금리가 3% 넘었다 이런 부분 가지고 어저께 좀 긴장을 컸는데요. 시작하기 전 다시 한번 3.028로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은 이제 3%에 안착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미국의 T빌이 미국 증시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잠깐 한번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눈에 띄는 것들은 3% 넘어섰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일단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보겠고요. 아신 것처럼 좀 가깝게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3% 실은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시면 지난 시기에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직전 그러니까 2017년도의 데이터를 보면요. 2017년도 한 10월 달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017년도 4월 달에 2.6%를 넘어섰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 1월 달에 2.6%가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충격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2017년도 4월 달 이후에 2018년도 1월 달에 얼마나 주식이 충격이 컸는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2017년도 1월 달에 데이터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2017년도 1월 달에 1월 말 이후에 주가 예상보다 급락했습니다. 왜 급락했죠? T빌이 2.6을 넘어섰다 이렇게 급락했는데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최근 보시는 것처럼 이제 3% 넘어섰는데 결국 3% 넘어섰다 이런 부분을 보면 그만큼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3%의 부분들은 제가 볼 때 너무 과잉 반응하는 것을 아닌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따라서 다우지수의 모습들이 지난 4월 달 이후에 약세 어떻게 보면 1월 말 이후에 이때부터 약세의 핑계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결국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이제는 3% 넘어설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가 넘어선다는 걸 보면 뭐 경제적인 논리죠.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그만큼 기업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고 뒤져보면은 주식하시는 분들이 그래 나 이제 주식을 안 하고 채권으로 넘어갈래 그런 과거의 어떤 학습 효과 때문에 채권도 중격이 컸는데요. 엄밀하게 보시면 이제 3%의 미국의 어떤 금리가 올라섰다는 것을 보면 그만큼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좀 더 적절한 판단이 같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어떤 T빌의 금리가 3% 넘어섰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긴장감을 가지시면 뭐 별로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이 작년과 올해 미국이 그 FOMC 때 기본 얘기가 저겁니다. 앞으로 2018년도 즉 올해와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미국의 금리를 계속 올릴 것입니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3% 부분들은 우리가 넘어서야 될 부분이고요. 따라서 오늘 아침에 오기 전에 월가 페이퍼를 보니까 결국 3% 넘는 것이 미국 경제에 상당히 악영향이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조세제도 개편 이런 등등을 통해서 미국 경제가 지금보다 상당히 좋아지게끔 노력했다는 것 자체를 보면 이번에 3%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일시적인 조정의 핑계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러면 이거 통상 시카고 보드 오브 익스체인지에 우리가 변동성 지수라고 있는데요. 이거 잠깐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틀 전에도 주가가 상당히 급락의 모습 보이고 있었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스 지수, 소위 변동성 지수는 이번 2월 5일 이후에 즉 아마 3월 달, 4월 달부터는 기본적인 밴드가 기본적으로 20밴드에서 전후에 움직이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것 같고요. 지난 며칠간의 데이터들도 예상보다 지수가 변동성이 없다는 거 보면 이미 시장의 참여자는 미국의 채권 금리가 3% 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변동성 지수는 예상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3%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시장의 하락의 본의 아니게 핑계가 됐지만 그런 핑계를 보시는 것보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3%를 넘어섰구나.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이 좀 더 적절한 판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기업들의 실적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일단은 애플의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아이폰 수요가 점차 더 줄어들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커지면서 최근 애플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고 또 월가가 패닉 모드에 빠졌습니다. 대만의 TSMC가 실적 전망을 낮춘 것이 주요 원인이다라는 분석인데 좀 자세히 봐주십시오. 일단 뭐 글로벌 특히 미국 경제 관련돼서는 최근 몇 가지 팩트가 있죠.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국채 금리도 하나의 변수가 되고요. 또한 이제 미국 기업들 실적들이 두 번째 변수가 됩니다. 며칠 전에 그 대만의 TSMC 통상 파운다이라고 그러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예. 한국의 화장품 회사가 어떤 그 중소기업의 그
OEM이죠. 설계도를 주면서 이렇게 화장품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TSMC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 애플이 설계도를 대만에 있는 TSMC에 주면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영어로는 뭐 바운다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요. TSMC가 며칠 전에 실적 발표했습니다. 근데 예상보다 실적이 부진했고요. 그 가운데 하나가 TSMC 입장에 보면 우리의 매출의 20%를 애플에서 받아오는데 애플이 최근 들어서 아이폰 이런 부분들을 부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떨결에 실적이 부진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월가에서는 그래? 그럼 이거 TSMC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애플의 실적이 부진하지 않을까 이런 좀 평가가 있는데 자, 그러면 애플의 실적에 대한 평가는 보더라도 일단 최근 들어서 차트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반도체 쪽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4월달 이후에 애플의 주가가 급락하는 것이 TSMC처럼 결국 실적이 부진하는 것을 선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어저께 캐터필러 실적 발표했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요. 어저께 캐터필러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어저께 급락했습니다. 이것은 뭐죠? 이전의 시장에서 실적보다도 뭔지 몰라도 지금 시장이 좀 불안정하고 있다. 즉 그 가운데서 기준금리 3% 이런 부분들이 충격을 좀 던지고 있다 보겠고요. 어저께 또한 그 3M도 어제 실적 발표 나왔는데 어제 실적 발표 속에서 예상보다 선방했지만 중요한 것은 장중에 급등 급락폭이 좀 컸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또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잉의 실적 발표했습니다. 자, 보잉의 실적 발표했는데 과연 이것을 실적에 대해서 선반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좀 퀘스천마크가 있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미국 경제가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보겠고요. 또한 페이스북에 대한 코멘트도 드려봐야 되겠죠. 실은 페이스북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왜냐하면 페이스북이 지난 시기에 뭐 개인정보 관련된 문제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제는 반도체를 우리가 내부적으로 만들겠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 애플의 주가의 최고는 급락이 페이스북에 우리도 반도체 만들겠다. 이것과 좀 맞물리고 있는데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최근 며칠간 실적이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동안 페이스북의 주가가 예상보다 급락했다는 거 보면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가 뭐 한국 증시도 그렇지만 한국 증시도 어저께 뭐 포스코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소폭이나마 좀 상승폭이 적었고요. 예상보다 최근 들어서는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주가 약세를 보고 있다는 거 보면 기본적으로 한국과 세계 어떻게 보면 주가 급등에 의한 좀 피로감이 있다. 이렇게 좀 무책임한 말이지만 이렇게 외에는 딱히 지금 설명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좀 보겠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팩트 관련돼서 우리가 팩트셋의 데이터를 좀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예. 팩트셋이라는 회사는 한국으로 보시면 YGFN, FN 가이드 이런 회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이 애플의 주가의 어떤 데이터를 보면서 얼마나 좋아질 것입니다. 나빠질 것입니다. 그것을 팩트셋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S&P 500에 관련돼서 팩트셋의 데이터를 보면 이번에 1분기 예상보다 실적이 좋아졌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애플을 비롯해서 몇몇 기업들 실적이 부진하다는 거 보면 어쩌면 이것은 그동안 주가가 너무 급등에 의한 눈높이 차원에서 좀 밀리고 있다 보겠고요. 기본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그 실적 부진이나 이런 어떤 데이터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약세를 보고 있다는 것은 일단 하락의 핑계 관련돼서 오늘 아무래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들으실 얘기가 T빌 뭐 3%인데 3%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처음이다. 즉 4년 만에 이렇게 3% 도달했기 때문에 참여자가 좀 당장은 좀 불안하지만 결국 그것이 성장을 위한 진통이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미국 경제 현재까지 데이터를 보면 실적은 좋다. 이렇게 단정을 좀 지어야 되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미국 증시 마감을 보고 글로벌 이슈로 분석하는 이유가 국내장 투자 전략은 그럼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를 끌어내기 위해서일 텐데요. 투자 전략 좀 세워주십시오. 자, 기본적으로 국내 증시 뭐 어떻게 보면 내일이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요. 네. 지금 어떤 자막을 보면 남북 정상회담 D-1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좀 많은 의미가 있는데요. 자, 화면을 잠깐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한국 증시도 상당히 이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어저께까지 그리고 지난 20일부터 어저께까지 외국계가 매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그나마 수건이 뭐냐면요. 남한과 북한이 상대적으로 잘 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지는 걸 우리가 원했는데 오히려 정작 외국계는 지난 4월간 약 1조 9,800억입니다. 즉 약 그 200~300억만 되면 2조를 넘어서는데요. 왜 지난 4월 동안 외국계가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매도했을까? 이런 점 의문점에 들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난 4월 동안 외국계가 어떤 것을 매도했는지 좀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20일부터 어제까지 데이터인데요. 자, 외국계는 지난 4월 동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즉
소위 그 애플의 충격을 통해서 IT 업종들을 지난 4개월 동안 외국계는 눈에 띄게 매도하고 있고요. 또한 셀트리온, 또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신라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남북경협과 관련돼서 현대산업 이런 종목들을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외국계는 내일 그 남북 정상회담, 즉 북한의 김정은이 정말 판문점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많은 기자들이 그것을 찍고 있는데 이때 외국계는 매도하고 있다는 거 보면 어쩌면 내일까지 외국계는 좀 매도로 돌아서는 것을 우리가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4개월 동안 매도가 제가 보기에 이어질 것 같고요. 어쩌면 내일 남한과 북한이 정상회담 관련돼서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그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상당히 기대치가 크지만 최근 들어서 몇몇 종목들이 상당히 주가가 급등했던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습니다. 뭐 화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죠? 자, 난강토건입니다. 지난 4월 23일 날 38,500원 이후에 이게 3월달 초에는 뭐 6,000원대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왔던 적이 있고요. 최근 4월 동안 난강토건의 주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또 현대건설은 뭐 모습은 좀 약간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중소형주보다 대형주가 상승폭은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도 4월 23일 날 55,400원대까지 올라왔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그 종목 관련돼서 이화전기 그리고 뭐 대우AL, 뭐 수산중공업 이런 종목들 최근 들어서 급등했습니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지난 4월 24일 날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얘기냐면요. 남북경협주가 기대해도 좋습니다. 이런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보시면 최근 들어서는 즉 어저께는 어떤 얘기냐면요. 남북경협주 너무 기대감에 의해서 오르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애널리스트의 말이 바뀌는 것 자체만 보더라도 남북경협주 지금부터 가지고 계시면 좀 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말씀도 드려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앞서 보셨던 것처럼 예상보다 지난 4월 동안 외국계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어떤 소위 바이오 종목들을 매도가 최근 들어 눈에 띄게 크다는 것을 말씀드려보겠고요. 또한 셀트리온의 주가도 뭐 예상보다 급락의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내일 즉 D-1일이지만 내일부터는 전략을 이제 바이오로직스나 이런 소위 그동안 올라왔던 종목들 차원에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몇몇 종목들 한 종목 위에는 약세 모습 보이겠는데요. 그만큼 외국계는 IT 업종 그리고 바이오 업종들은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런 시그널을 시장에 강하게 주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이 가운데도 개인들은 오히려 사고 있다는 것. 아직까지도 결국 외국계의 어떤 매도를 개인이 방어하고 있는데 방어에는 좀 약간 좀 힘이 붙이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오늘 목요일이죠.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뭐 잠깐 앞서서도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외국인 자금 우려, 유출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나흘 동안 2조 원 가까운 매도세가 나타났는데요.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가운데 지정학적인 리스크 완화 기대감도 있는데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한국 증시에서 발을 빼고 있는 건지 앞으로의 움직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유 좀 봐주십시오. 네. 자, 이제 4월 달도 하순입니다. 오늘이 4월 26일이기 때문에 이제 4월 달도 채 일주일이 남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번 주는 대한민국 역사상 한 획을 그는 역사적인 한 주가 될 것입니다.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물론 역대 정부에서는 평양까지 가셔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신 두 분의 대통령이 계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남한 땅에서 물론 판문점이라는 역시 그 지리적인 한정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남쪽 지역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번 정상회담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감이 한층 높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또한 증시에는 악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대단한 호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컨트리 리스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가 국내 시장에 연일 매도입니다. 여기에다가 미국 국채 금리가 4년여 만에 3%대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임에 따라 그런 금리 인상에 따른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인상되면 왜 위험하냐면요.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은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가 됩니다. 오히려 신흥국으로 풀렸던 자금들이 대거 미국으로 유입이 됩니다. 안전자산, 달러를 포함한 안전자산.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신흥국 자금들이 대거 유출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요. 여기에다가 신흥국 증시를 포함한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악의 그 수란고리처럼 계속 물고 물리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 여부가 그렇게 주시장에 지금 두려운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난 2월이었죠. 외국인 투자들이 지난 2월에 1월 달까지의 매수에서 돌변하면서 2월 달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에서 대량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1조 5,600억, 코스닥 시장에서 1조 2천억 원, 그러니까 합계 약 한 2조 8천억 정도를 국내 시장에서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일주일 만에 10% 가까이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시장이 2월 달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도, 그것이 금리 인상 우려감으로 인해서 매도로 인한 시장이, 그렇죠? 일시적인 급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투자들이 많이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4월 달 들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1조 6천억 원어치나 현재 팔고 있습니다. 지난 2월보다 더 많습니다. 물론 코스닥 시장은 2,800억 매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난 2월보다는 규모가 작습니다만 4월 달 들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4월 달 들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코스피 시장에 1조 6천억 원 이상의 순매도 때문에 투자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난 3월과 지난 3월에도 매도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 매도 규모는 크지 않았고 오히려 코스피 시장에는 매도, 코스닥 시장에는 매수로 전환했기 때문에 자, 이 4월 달에 매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투자자들의 관심, 그렇죠,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 투자까지 매도하는 이유, 조금 전에 최영국께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이들이 뚜렷한 나는 이런 이유로 해서 매도한다 이렇게 발표하고 매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막을 우리가 정확히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에 투자하고 외국인들이 각 개별인으로 본다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기 때문에 그걸 다 일일이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 투자가들의 그동안의 관행 그리고 매매 패턴을 보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도하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압축시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미국 국채금리가 3%를 넘어서니까 4년 만에 처음으로 역시 불안하죠. 또 여기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대두에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우려되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를 축소하자 차원의 매도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자 이제 여러분 혹시 잊으셨습니까? 지난해 연말 올 연초까지 뜨겁게 이슈가 됐던 중국 A주가 중국 A주가 MSCI 그렇죠?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에 편입이 됩니다. 그로 인한 포트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 지난 23일과 24일이죠. 그저께와 그저께였습니다. 23일과 24일 날 상해와 심천 주식을 외국인 투자가 약 4,100억 원, 5,600억 이틀 만에 한 1조 원 가까이를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신흥국 시장에서 자금을 빼고 있는, 유출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심천과 상해 주식에서 약 1조 원가량을 매수했다는 것이 이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가 매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뭐죠? 이것이 본격적으로 엑소더스, 본격적인 미국 외국인 투자가들의 국내 시장 이탈로 본격적으로 이어질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직까지는 퀘션 마크를 달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희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 금리가 상승하는 것 자체가 주식시장의 단순히 악재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기업들이 실적이 호조화되고 경기가 좋아져서 기업들의 자금이 그렇죠, 더 필요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수요가 많으니까. 그런 차원이라고 본다면 그 금리 인상의 속도가 점진적일 때, 완만하다면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 경기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급격한 위험자산의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최근 엑소더스다, 외국인 투자의 본격적인 이탈이다, 이제 증시에 그동안에 화창한 봄날은 갔다, 이런 극단적인 논란은 아직 시기상조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거보다는 금리 인상 여부, 국채금리 3%대에 진입했다는 불안감은 장단금리,
이 역전 현상을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국채금리가 30%대를 넘어섰지만 10년 만기 국채금리 그러나 2년짜리, 5년짜리는 아직 3%대 진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통상적으로 국채금리는 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기간의 효과 때문에. 그런데 경기가 악화되고 우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이게 역전이 됩니다. 오히려 단기금리가 높고 장기금리가 낮아지는 현상이 보여요. 이럴 때면 이것은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는 아직은 크게 투자자분들께서 이로 인해서 일단 다 팔고 보자식의 이런 극단적인 논란은 매매는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가들의 단기 이탈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아직까지 이것이 본격적인 이탈로 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잠시 뒤 국내장 구체적인 투자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정의선 부회장이 최근 3개월 동안 중국을 3번이나 방문할 정도로 중국에 정성을 들이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번에는 베이징 국제 모터쇼에 참가하기 위해서 직접 지휘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떠났다라고 합니다. 지금이 중국 판매 정상화의 적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걸까요? 향후에 현대 기아차 주가 흐름 어떨지 좀 함께 봐주십시오. 네, 지금 국내 대기업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현대그룹이 참 지난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드 피해로 롯데그룹 정도의 피해를 본 것은 아닙니다만 자동차 판매가 급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대부분 현대와 기아차들이 중국에서 큰 시장 점유율을 보였죠. 사실 2014년도에 가장 높았습니다. 약 9%대, 이제 10%대, 9자릿수 진입이 이제 머지않았다 하는 그런 기대감이 들었습니다만 그것을 고점으로 해서 2015년도에는 7.9%, 2016년도에는 7.4%, 그리고 작년에는 4.6%까지 거의 반토막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현대차와 기아차들의 노력은 눈물겨울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정의선 부회장이 본격적으로 베이징으로 날아갔습니다. 직접 챙기겠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는 이제 중국과 본격적인 화해, 해빙 무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완만하게 타결만 보인다면 그 해빙 무드는 가속도로 붙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미국에서도 이 트럼프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서 국내 자동차 업계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한국 GM이 법정 관리는 묘면했습니다만 아직도 갈 길이 험난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위기가 여전히 상존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엘리엇, 참 이 사모펀드죠. 엘리엇 인베스트먼트 헤지펀드입니다. 세계적인 가장 큰 헤지펀드죠. 자, 이번에는 지난번에 그 삼성물산을 공략하던 이번에는 현대차 그룹을 맹폭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현대차 그룹이 발표한 아주 적극적인 구조조정 개편안을 처음에는 찬성하는가 싶더니만 아주 반대 의사를 아주 노골적으로 하고 있죠. 역시 먹튀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먹튀 현상을 우리가 금지하고 나쁘게 볼 수는 없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들은 어차피 돈을 벌기 위해서 국내 시장에 투자한 겁니다. 봉사단체가 아니겠죠. 우리나라 기업을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돕기 위해서, 투자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이 돈을 건 아닌데 그걸 단순히 이놈들 죽일 놈들 이렇게 치부할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들은 불법이 아니다면 합법적인 모든 짓을 할 겁니다.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의 이 극대화로 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 엘리엇의 여파가 역시 자동차 산업에 큰 위기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현대차 그룹에. 따라서 이런 복합적인 악재를 갖고 있는 현대차 그룹이 그 타계 해결 실마리로 중국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베이징 모터쇼에 신차를 대거 첫 번째 공개합니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그래서 판매 회복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현대차에서 이번에 라페스타라는 그 신형 세단을 첫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새로운 소비층으로 부각되고 있는 85, 95 세대, 85년도부터 95년도의 사이에 태어난 이 신흥 젊은 세대를 겨냥해서 아주 파격적인 이 중국인 청년들의 기호에 맞을 사양과 모델을 이번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공개를 발표를 하고요. 또 기아차도 신형 유틸리티죠. SUV입니다. 유틸리티 차량 e-파워를 이번 베이징 모터쇼에 첫 번째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모터쇼를 기점으로 해서
중국 젊은 층 취약을 저격하면서 지난해 114만 대 판매에 그쳤던 현대와 기아차의 판매율을 올해 135만 대로 20만 대 이상의 증액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정인선 부회장의 발표에 따르면 아주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 목표 달성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된다면 현대와 기아차는 지난해 그리고 올 연초까지 어려움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는 서광이 좀 내비쳐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번 베이징 모터스에 전력을 투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전략 좀 여쭤볼게요.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긍정적인 모습이죠. 다우가 장중한 때 장 초반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새벽이었죠. 200포인트가 넘게 급락을 보이면서 저도 잠 못 이루었습니다. 근데 눈 뜨어서 보니까 다우가 59포인트 상승을 했죠. 24,083포인트로 마감하는 아주 큰 양봉. 상승의 폭은 크지 않았습니다만 저점에 비교한다면 장대 양봉으로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소폭 하락했네요. 3.74포인트, 3.6포인트 약보합세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역시 낙폭을 현격하게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역시 국채금리가 3%대에 진입함으로써 연속 이틀 급락하는 미국 증시의 양상을 보이다가 막판에 반전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기업들의 실적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보잉사,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항공사죠. 이 보잉사의 실적 호조 소식이 주가의 급등을 이끌면서 다우를 급상승 반전시키는 기염을 쏘겠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들이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은 금리의 상승의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그죠? 금리 상승이 완만하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번 뉴욕 증시,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에서도 확연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불안한 건 여전히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동키호테입니다. 어딜 칠지 몰라. 이란 핵 합의가 이제 만기가 들어오는데 이 유예 연장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불안감이 야기되면서 유가가 다시 상승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유가 원유 재고량이 약 110만 배럴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200만 배럴 이상 증가되는, 그래서 유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이 유가의 상승 폭도가 여러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WTI가 68달러 선인데요. 이게 70달러 선까지 넘어선다면 역시 이게 불안 요인입니다. 금리와 마찬가지로 한번 유가도 계속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여기저기 체크해야 할 사항 제가 모두에도 언급해 드렸습니다. 금리 상승이 문제가 아니라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문제다. 이때는 한 번 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주식 매수를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원달러 환율 동향. 이거는 100번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이 원달러 환율 동향이 다소 불안한 것이 제가 우려감입니다. 어제 38,000전 상승한 1,080원입니다. 1,080원 60전 원달러 환율 동향이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1,100원 선이 넘어간다면 이거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원달러 환율 동향 역시 1,050원에서 1,100원 그 바운드리 내에서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 통내에서 움직이는지 역시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27일 남북 정상회담 말할 필요 없죠. 그리고 27일 또 하나 중요한 이슈가 발표가 됩니다. 태평양을 건너서 뉴욕에서 미국에서 미국 1분기 GDP 국내 총생산이 발표됩니다. 과연 미국이 기업들이 실적 호조, 경기 호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내 총생산도 증가되고 있는지 여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를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오늘과 내일장에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투자 전략에서 본격적으로. 불안감은 던져주고는 있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식 투자하면서 분석은 머리로 해라. 가슴으로 해라. 그러나 투자는 눈으로만 해라 하는 겁니다. 자, 이미 국내 시장은 상승 전환에 성공하니 여전히 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상승 기조 전선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승 기조이기 때문에 매수 마인드 전략을 계속해서 유지하자는 겁니다. 단, 오늘은 이거 하나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봉과 음봉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봉과 음봉은 아니죠? 시초가 대비, 시초가에서 밀리는 것은 음봉이고요. 시초가 대비 올라가는 것은 양봉입니다. 그렇죠? 자, 주가는 조정받을 때 매수할 때가 있고 상승할 때 매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상승할 때 매수하셔야 됩니다. 빠지면 매수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상승 기조 전선은 이상이 없어 매수 마인드 전략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철저하게 오늘은 조정식 매수가 아니라 조정은 관망입니다. 아니면 매도입니다.
그렇죠. 상승시 매수하는. 그래서 상승시 매수하는 전략을 오늘 꼭 취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매수 종목은 반도체를 포함한 IT. 역시 실적 호전주입니다. 대표적인. 그리고 금리 인상의 세주, 은행과 보험주들. 그리고 역시 대북, 중국 관련 수혜주들. 건설, 방송, 엔터테인먼트, 화장품, 유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남북경협조도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최악의 경우 결론 말씀. 이번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만큼 결과를 못 냈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왜? 자, 다음 달에 있어요. 6월 초에 있어요. 5월 말이나 6월 초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 또한 역시 우리가 그 기간까지는 충분히 시장은 버텨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국내 시장을 하락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하락할 시점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장 투자 전략까지 여쭤봤고요.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입니다. 오늘도 선재 트레이더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국내 선물 시장 투자 전략부터 듣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선물 이렇습니다. 어제까지는 최고가에서 다시 매도에, 그 다음에 312지수부터는 저희는 매수 쪽으로 돌려서, 그 다음에 내일 있을 남북 정상회담 기대감에 좀 편성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기대감에 기대 볼까? 이렇게 타이틀을 적어드렸습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우선은 어제 수렴 구간 상단부에 있었기 때문에 중심 자리 지지력을 보겠다고 어제 저희가 매도를 한번 쳤었고요. 정확히 이 구간에서 쳤었죠. 그래서 312지수부터는 지지력을 보고 310지수까지는 버티는 매수 전략 들어간다. 그래서 얘네들 중심 자리였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한번 갭으로 밀린 이후에 얘네들도 똑같이 중심 배팅의 아래 구간을 버티는 매수 전략으로 본다.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잡았었고요. 야간장 때도 보면 우선 312지수를 약간 더 낮춰놔서 물량을 좀 더 실어갔으면 했었는데 그 그림까지 나오지 않았고요. 바로 314지수까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는 314-15지수를 본다. 그래서 이미 튀었다 이렇게 위쪽으로 매수 쪽으로 좀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그거겠죠. 우선은 보합권에 들더라도 중심, 그 다음에 추세 하단부까지를 지키고 지속적으로 배팅을 갈 수 있냐고요. 우선 그림은 전반적으로 이번에 매수 배팅이 있더라도 끝내 310지수는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슈로 인해서 얘네들은 한번 급등을 혹은 매수 후의 포지션들을 노려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남북 정상회담 있고 그 다음에 그 추후에 전반적인 시황들이 괜찮다면 우선 310지수까지를 좀 지켜보면서 매수 쪽으로 배팅을 해볼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이거죠. 수렴 구간을 돌파했다가 다시 중심 보합으로 들어와 있고 얘네들은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다. 우선 시장은 기대감 상승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저희도 이 포지션에 편입을 해본다. 자, 오늘 또 여전히 그렇다면 어제 312지수에서 지지력을 받아냈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313지수 지지력에서 매수를 받아낼 생각이고요. 이 그림도 어제 이렇게 그려둔 그림들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다시 314-15지수를 안착해서 깜짝 반등을 나타내줄 수 있는지를 기대감 갖고 본다. 대신 얘네들 롱포기 때문에 좀 포지션을 갖고 오늘 이후까지 볼 생각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시다면 추가적으로 저가 눌림이 있을 때 310지수를 대응하셔야 될 거고요. 저희는 우선은 312지수를 지지 받아냈기 때문에 오늘 313지수 지지력에서 매수를 잡고 310지수까지를 버티면서 이번에 있을 기대감에 편승해 보겠다. 전략은 눌림 매수 매매의 전체적인 흐름들은 보합권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 배팅은 300 부지수가 무너지면 포기한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잡고 내일 모레까지를 볼 수 있는 그림으로 배팅 기대감을 해보겠다. 한마디로 얘네들은 시황에 대한 배팅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배팅보다는 전반적인 흐름들, 뉴스들 한번 좀 분위기들 살피시면서 이 기대감에 편승해보는 건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국내 선물 시장 대응하시는 분들 위해서 투자 전략 먼저 여쭤봤고요. 이번에 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도 듣겠습니다. 네, 우선은 해외 선물 쪽 달러 인덱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90.20대 안착, 그 다음에 어제 중심자리, 또 지지력, 지속적으로 매수 배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92지수까지 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저희는 계속적인 눌림 매수 쪽, 달러 인덱스는 눌림 매수 쪽 배팅을 보고 있다고 그랬죠. 자, 그렇다면 어제 바로 눌림이 없이 추세를 지지하고 가버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달러 매수 추세 인정하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원한 대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해피한 상황이지만 여튼 신규 진입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저가를 확인하고 가는 도중에 반등을 노려야 되는 구간들이고요. 그렇다면 우선은 반등 매도 전략이 유효하겠죠. 단 추세 하단부 지지력들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급한 반등들이 나올 걸 경계하면서 싸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합권 매매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부분 보합권 매매 전략에 유로 달러와 골드는 반등 매도 우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단부 경직성을 좀 보시면서 아시아 유럽장 반등, 그 다음에 미장 때 다시 추세로 미는 구조로 싸우시는 게 좋고, 우선은 목표치는 1.200대까지라고 지속적으로 신세계 서울경제를 통해서 여러 경제 채널을 통해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침 시황에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얘네들 목표는 장기적으로 이 구간을 보러 가는 애들이다. 그래서 반등 매도 전략 지속적으로 꾸리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드입니다. 자, 골드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크루드 오일 봐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우선 크루드 오일 오늘 68.40대까지 오전 중에 반등 주는 모습들이고요. 그 다음에 예상 저항은 70까지를 맞고 싸우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어제 저희는 이렇게 배팅했습니다. 지표 전까지 지속적으로 반등 매도 배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67달러 지지력에 매수 배팅 들어가자. 그래서 어제 이 구간부터 매수 배팅이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초보분들이 67달러 지지력에서 매수를 잡으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10틱 좀 돌아서 그게 좀 아쉬울 수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62.40까지 오늘 목표에 윗구간 40부터 70 보합이냐 아니면 아랫구간 보합이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는 40까지만 여시고요. 그 다음에 예상 저항은 70까지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보합권 매매 전략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골드입니다. 자, 골드도 여전히 매도 추세죠. 이 그림에서 계속적으로 누르는데 아직 저가를 확연하게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방 경직성에 걸려서 반등도 지속적으로 주고 있죠. 그래서 많이 내려오게 되면 항상 반등 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는 매도를 열되 반등 매도 전략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규 진입들이 녹록지 않을 거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저가는 약간씩 낮추는 모습들이고요. 저가를 낮추게 되면 반등을 주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다음에 저가를 추가적으로 낮추지 않습니다. 조만간에 반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등 매도도 반등이 큰 이후에 매도를 치셔야 되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활동하는 아시아 유럽장에서는 눌림 매수 전략에 보합권 매매 전략이 유효하겠다. 한마디로 추세는 매도로 끌고 가는데 지속적으로 저가에서 반등세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롱포는 매도를 잡으시고요. 아시아 유럽장 배팅하신 분들은 눌림 매수 쪽 배팅이 유효하겠다. 그래서 예상 저항은 예상 지지력들은 1320달러. 그 다음에 예상 저항은 1330달러를
보고 매매 전략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세 저항도 한 번쯤 확인들 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 왔을 때 막고 다시 고가를 높이지 않는 매도 전략으로 꾸리시고 저가에서는 지지력에서 항상 차익 매물 나오기 때문에 추종하는 추세 매매도 반등을 줬을 때만 들어간다. 이걸 명심하시고 매매하신다면 별 무리 없는 안정적인 수익들 지속적으로 낼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연결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탑픽 종목을 공개하고 수익률 대결을 펼치는 시간 갖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장중에 종목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